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다들 여기 스튜디오에 처음들 오신 것 같은데, 그죠? 저도 위키트리에 이렇게 기사는 많이 썼는데 방송국,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이죠, 신문사죠, 신문사 겸 방송국인데 여기 처음 와봤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17층까지 올라오시느라고 네? 어떠십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생했죠. 뭐. 밖에 보면은 저 북한산인가요? 북한 창덕궁도 보이고 저기 인왕산. 인왕산. 그 선생님 여기 올라오시니까 어떠세요? 저보고 얘기하는데 네. 저 안 올라왔는데요. 그냥 왔어요. 여기 화면도 보이네. 우리가 약간 얼었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얼지 않도록 조금씩 이제 얘기하다 보면 풀어질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살짝 이렇게 동영상도 좀 나오는 것 같고 흘러가는 것 같고 네. 제일 옷을 잘 입으신 것 같은데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 항상 입는 대로 입고 온 거예요. 빌려 빌려 입으세요? 교수님은 뭐 어떻게 세탁소에서는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저기 지금 저 하얀 여기서 제일 비싼 옷. 예. 저 옷이 어떤 옷인가요? 아예 내가 저 파리에서 공부할 때 유학을 많이 보냈는데 그 식구들이 사줘서 네. 보호스라고 그래갖고 내가 뭐 이런 거 입을 줄 알아요. 특정 상품 해주는데 했죠. 네. 네. 오늘 저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나 뭐 저희들이나 이제 여기 왜 왔느냐 뭐 하면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뭐 영화 네모난 원 12월 6일 개봉하는 영화를 그냥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제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썼길래 막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막 쓴다고 막 계속 쓰는데 보이긴 보이시나요? 그 담벼락 많이 봤죠. 예. 많이 봤고. 달빈 씨는 네, 저의 글씨에 대해서 이 사람 좀 그만 좀 썼으면 좋겠다고. 예, 좀 어제 오늘 뭐 그 전날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많은 글을 올려가지고 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읽고 갔는데 읽고 갔으면서 이렇게 좀 아무런 흔적을 안 남긴 게 참 아쉽더라고요. 벌떼처럼이라면 어느 정도가 벌떼처럼? 네? 어느 정도? 한 수백 명? 수백 명. 저보다도 안 돼. 20% 썼으니까 앞으로 80% 더 써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글들이 나오지. 예. 여기 저기 이 책을 먼저 이제 저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 음악 용어 대사전이라고요. 한자로 써 있어서 한자 못 읽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양일용 선생님이라고 여기 지금 이렇게 멋있게 101살 드신 30년 걸친 역작입니다. 세계 다국어. 선생님 이 책 속에 간단하게 홍보 좀 광고 좀. 이쪽 많이 팔려야 되니까. 팔릴 필요 없어요. 네. 사전이 뭐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관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용어니까 필요한 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은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거기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해서. 예. 뭐 중간에 막 이렇게 영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 오신 저기 아니 평일 낮 시간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이렇게 특별히 네. 제가 오시라고 간청해서 오셨겠지만 예. 이정환 선생님. 예, 저는 뭐 사진 찍고 글 씁니다. 네. 사실 오늘 지금 인천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전시회 오픈하거든요. 6시. 예, 빨리 끝나고 가야 됩니다. 6시까지 내가 주인공인데 뭐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 한중문화원에 골목은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오늘 오픈합니다. 골목은 살아있다. 네. 우리 선생님 전시회죠.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건축가 두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두 분, 그다음 국어 선생님 한 분, 네. 이 대목에서 이 카메라 한번 이렇게 쳐다봐 주시고 예. 표정 이쁘게 여보 나 나왔어 이렇게. 한 번밖에 결혼 아직 못 하셨지만. 예. 양 교수님들 하신 말씀이 결혼을 한 번 했다. 예. 너도 뭐 결혼 3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식 하기 싫어가지고. 보시기에 누가 여기서 제일 잘생긴 것 같으십니까? 다 못생겼다. 여기 또 미모에 우리. 저는 문화기획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늘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기획, 전시기획 중에 있습니다. 전시기획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회사에 월차 내고 네. 여기 이런 영화
관련해서 영화 홍보 관련해서 아이고. 참여하러 왔습니다. 뭐 직접 우리말로 하기는 그렇지만 영화 홍보 영화가 좀 많이들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런 거죠. 그 저기 죄송하지만은 나이가 여기 중에 밝혀져 버렸어요. 왜냐면 이미 여기 다들 거짓말로 나이 얼굴은 말했는데 둘째치고 어떻게 동안이긴 하지만 제가 83년 태생이십니다. 몇 월생이세요? 10월 어, 생이에요. 음력 양력이요. 음력으로 9월 15일. 9월 15일이에요? 네. 이제 다 말했어, 됐습니다 너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궁합 막 나오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양 교수님이 사실은 여기 결혼 한 번밖에 못 하시겠네. 아니 결혼 아니 사주팔자가 지금 그런데요. 아, 벌써 답이 나왔네요. 너무 아까부터 너무 저를 네. 당혹. 그 영화 속 주인공이 경민이에요. 83학번. 뭐 영화 금방 보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대충 봤어요. 뭐 자세히 볼 것도 없고 시사할 때 제대로 봐야죠. 근데 영화를 뭐 전체적으로 다 그냥 막 집중해서 보면은 또 뭐 할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영화 얘기도 영화 얘기지만 뭐 80년대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낸 80년대 살아내셨잖아요. 딱 태어났죠. 태어나서 살아낸 80년대. 그래서 동갑이잖아요. 83학번, 83년생.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 이렇게 돼서 또 선생님 두 사람의 궁합을 좀 한번 아유. 나중에 체크 한번. 두 사람하고 안 맞아요. 오늘 만나는 거. 왜 안 맞습니까? 아 내가 안 맞는다고 그래야지. 여기 더 관심 열심히 있다는 더 열심히 아. 관심 갖고 다시 해본 건 다시 해본 이제 건가요? 그런 질문 좀 그만했으면 어떤 질문? 모르 남의 혼결 관련된 그런 혼인과 결혼이 관련된 뭐 몇 번이나 할까? 네, 뭐 뭐 이런 그런 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예, 과거 드러나면 안 좋으니까요. 다 나이 거짓말 하는데 저만 지금 다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뭐 여기 다 나왔어요. 저기 저는 이제 그 닭띠 69년생, 여기는 이제 70년생,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기 선배님 64년. 용띠. 64년 용띠. 용띠. 야 용띠가 또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사파 학생운동 주도하다가 이제 아무튼 그 이 영화는 아까 본격적인 운동권 영화다.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저기 그 예. 오기 전에 예. 이거 혹시 이거 본격적인 학생운동권 영화 아니에요? 뭐 운동권 영화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에요. 봐라 이봐라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은 주사파 아까 뭐 주사파가 뭐 술 마시는 주사 술 주사. 주사자 그런 줄 알고. 이제 주사파가 이제 주체 사상이죠. 근데 그 뭐 주체 사상을 더 이렇게 함양하거나 뭐 이렇게 그걸 더 뭐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운동권의 뭐 고생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의식을 갖다가 좀 그 심어주기 위한 그런 영화면은 그 자체가 이제 운동권 영화가 되겠지만 운동권에 그걸 소재로 했다고 해가지고 운동권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건 하나의 소재일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뭐 거기에 뭐 멜로도 약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약간 시기도 있고 뭐 어떤 그런 부분들 일반적인 단지 소재가 운동권 주사파가 주인공이 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권 영화라고 하면은 그 전에 뭐 장상곤매가 만들었던 뭐 파업전야라든지 닫힌 교문을 열며 뭐 이런 영화 그런 부분들이 저 의식, 그쵸. 사회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이 네모난 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권 영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소재가 저기 그럴 뿐이지. 영화 네모난 원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셨습니까? 글쎄, 그 제가 살짝 봤을 때는 좀 그래 보이지 뜰 않았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뜰 것 같습니까? 그게 제 몫이 저를 아니라 잘 이게 보시고 제 표정을 잘 보시고 그럼 저 이 선생님이 우리 운동권 영화 아니다 그러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100% 공감했습니다. 네, 제가 저 89년도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 그때가 아마 89년도부터가 전경이 대학교 내에 못 들어오는 그렇죠. 그 예, 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내 자유로운 분위기가 막 느껴지고 하지만 이제 학교를 드나들면서 뭐 시위가 있을 경우 집회가 있을 경우는 이제 교문에서 전경들의 검문을 받아와서 이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시대인데 학내에 경찰이 없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좀 자유로움을 그렇죠. 느낀 그런 예.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89학번 딱 와서 얘기 뭐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는 운동권에 대한 얘기, 자기를 막
미팅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운동권이다. 예. 생년 집회도 안 나오는 애. 저는 저 법대운동장 가서 농구를 일주일에 2번씩 한다. 예. 제가 이 네모난 이야기 이 영화를 보더라도 이 운동 얘기가 안 나와요. 스포츠는 안 하고 무슨 뭐 스포츠 시위, 얘기가 아니야? 예, 시위 얘기하고 뭐 달리고 잡고 하는 거. 예. 그 학내 그 경찰이 상주했다는 것을 이렇게 상상이 가요. 사실은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이제 그 학교 안에 사법 경찰이 상주했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교문으로 나아가자 싸우자 할 때 이렇게 전경들이 몰려오고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제 기운이 북돋고 그런 분위기였지. 뭐 학내 그 경찰이 상주했다는 건 저도 상상이 안 가요. 흔하지는 않았지만 보기 드문 일도 아니었었어요. 아까 이제 그 영화 내용 안에서도 이렇게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사법 경찰한테 달려가는 장면 그 같은 동아리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예. 잡아가잖아요. 그때 이제 내 1년 선배 하나가 그 이제 그때 뭐 대단한 왜냐면 전두환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워낙 그 얼음 정국이죠. 얼음 상태라서 뭐 학생 운동권들이 그렇게 막 심하게는 못했는데 학내 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이제 찌라시를 돌리기도 하고 특히 뭐 탈춤반이라든지 뭐 철학반, 원리 연구회 뭐 이런 데에서 그 운동권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뭐 찌라시 좀 뿌리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면은 달려갑니다. 그러면 며칠 안 보여요. 한 달, 2달 뒤에 군복 입고 나타납니다. 휴가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87년도 6.29 날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을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간 게 89학번이었었어요. 89학번 때는 진짜 운동하기 편했죠. 그냥 뭐 교문까지는 쉽게 나왔고 교문 밖까지도 이제 뭐 화염병 던지면서 돌 던지면서 그 노태우 정권에는 조금 약간 편했으니까 운동권이 좀 격렬하게 하고 할 수도 있었고 근데 그쪽에 저쪽 짜장면집 위에서 이제 뭐 경찰들이 이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또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예. 그 운동이 사실 다른 운동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89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서는 이 학내에서 이 스포츠로서의 운동을 하면은 이 저놈은 미친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었어요. 예. 이놈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가? 뭐 굳이 뭐 스포츠, 농구, 축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어떤 그 기타 공연을 한다. 클래식 기타나 또는 무슨 그 합창을 한다. 뭐 클래식 음악 공연을 한다. 그런 취미 활동하는 것조차도 학생들은 쟤는 이렇게 부르주아의 문화를 그렇죠. 와서 이렇게 학교에 전파하고 그냥 또 뭐 그때 또 그런 얘기 나올 만한 게 그 89년도 88년도 그때가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차사의 그 사람들이 가장 그 상업적으로 저 절정을 이루고 그 노래를 통한 그 바른 정신 올바른 사회 의식을 갖게끔 하는 그런 운동 그게 이제 절정에 이른 시기가 88년 89년도 걸개 그림도 제일 많이 걸리고 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여기 김달진 선생님께서는 그 시인 백석이라고 백석 그 연구를 오래 하시고 백석 다시 읽기 그 모임을 이렇게 지금 23번째인가요? 예, 23번째를 하는 자리입니다. 예, 오늘도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페이스북 김달진이라는 페이스북에 그 이번 영화 12월 5일 개봉하는 네모난 원을 기다리며 뭐 이러면서 이제 네모난 원 홍보를 그 빌미로 이제 백석 시인의 네모난 원에 투영된 이야기 또는 우리 저희 달진 씨가 겪었던 학교 때 그런 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김달진이라고 검색하시고 이렇게 비슷한 얼굴이 나올 수 있는데 미술관 관장이시잖아요 지금. 예, 제가 미술관 하다가 너무 요즘에 미술이 힘들어서 미술관은 접었습니다. 예, 다른 건 또 넘기고 저는 이제 백석 시인 연구를 밤마다 합니다. 낮에는 딴 일 하느라 못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 학창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민중가요 그거 관련하면서 이제 네모난 원 이야기를 해봤더니만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한테 좀 익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우리 전문 닷컴 사람들이 슬래시 뭐죠? 예, 제 조슈아 닷 옥토버. 그러니까 예, 스펠 조슈아 스펠이. JOSHU 조슈아 A. 예. 옥토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10월 그 철자 치시면 되고. 보니까는 이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그 민중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요? 불편해하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음. 지금 K-팝의 이게 아마 전성 그 세계적인 그 진출과 또 무관하지 않을 테고 또 우리 저 1997년에 그 구제금융 받으면서 경제가 위축된 거 그 시점을 해서 이제 그 학생 운동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그런 걸 보여줬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문화로서 운동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위기에 좀 위기. 예, 와 글쎄, 저는 있는 또 거 그렇게 보지는 느낌 않거든요. 받았거든요. 예, 예. 그 저기 양 교수님 예. 뭐 한 말씀. 아니, 우리 양 교수님이 또 대학을 저기 국내 대학 유명 대학 세계 대학 뭘 나오시고 얘기해요, 또 뭐를. 독일, 프랑스, 아니 쓸데없이 뭘 얘기해. 영국 여기서 또 그 공부하시고. 이사- 그 베를린에 간첩이 많지 않았습니까? 월북한 그 그래서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부터 여러분께 아주 유학 가기 전에 하늘의 별 따기인데 다들 잘 평생 들어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우리 서양 음악이니까 서양 음악. 서양 예. 음악. 그렇게 해서 지금 지휘자 금난세라고 네. 예, 여자보다 더 예쁘게 간드러지. 그 아버지 kum수연 씨라고 예. 근혜 작곡가. 네, 쓰신 분이죠. 그래서 내가 베를린 가게 되는데 윤희상 씨 소개. 내가 왜 양일영 씨한테 그 사람 소개하면 그 사람이 이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어. 근데 베를린 데 갔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야 윤희상 씨를. 그럼 간첩을 만난 거네요. 저 가첩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저기도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 저쪽 남한 쪽에서 그 북 이제 저기 그 거기에 베를린에 있는 양 교수님한테 저 베를린이 윤희상 좀 동독이니까. 만나보라고. 네. 윤희상 우리 좀 동독에 잘 살았으니까 설득해가지고 자유비리니. 여기 그래서 저기 정부 좀 요직에 좀 앉히려고 하는 의도로 이제 심부름을 그래서 지금 식당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학교 앞에 식당에서 좀 했는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그 맨날 이렇게 접시 닦으면서 베를린 총영사가 윤초원이라고 경상도 사람의 연대 삼관하고 나보고 윤희상 씨 한국에 보내주면은 각하가 전국구나 뭐 문고부 장관을 시켜주겠다고 그런다. 난 그거 떠나서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우니까 식당도 자주 오시고 음악회 갈 때도 만나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했더니 집에 식사를 초대하겠다고 한번 갔어요. 가서 이거 다 윤희상 선생님을 직접 만난 거 아닙니까? 직접 있고 간접 있고 밤낮 만나는 거 뭐 그 사람이 내가 간접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이 돼서 그런지 막 괄격하더라고. 하고 그 프로필 보면 중학교 때부터 벌써 흥일투쟁을 했어. 감옥시에 가고 그러니까 막 괄격하면 내가 보더니 그래서 집에 갔더니 대한민국 지도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충무에다가 둥그랗게 빨간 볼펜도 그려놨길래 이거 선생님 고향이세요? 알면서도 그랬더니 고향이지 그래. 그래서 언제 가세요? 그랬더니 영일영 씨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시오. 벌써 누가 보낸 거 다 아는 거예요. 이야, 간첩인 걸 해보네요. 간첩 남한에서 보낸 간첩인 거 알아보신 거구만요. 이야. 남한에서 보낸 간첩. 저는 유학 가려고 가는데 애국에 유학 가려면 춤하고 자동차 운전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춤추란 명동에 하루 나갔더니 너무 딱딱하다고 춤 가르치는 여자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로 가만두고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때 일제 다도산이라고 그땐 국산이 없으니까 그 오유영이라고 민주당 최고위원도 하고 무임소 장관했어요. 그 딸이 오연주라고 미스코리아 2대 무용과는 최초로. 거기까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래요? 구술정리 글이 나오니까. 앉아있지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이 영화 네모난 그 스토리를 이제 뭐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전에요. 네. 아까 막 그렇게 이정환 이렇게 선생님께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그럼에도? 제가 알고 있는 시인의 그런 시 제목인가 아무튼 거기 나오는 언어인데 그게 운동권 언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꼭 운동권 언어라는 것보다 네. 그때 이제 좀 말투 자체가 네. 그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이 좀 네. 언어 중에 하나가 뭐 얘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뭐 선동한다고는 앞에 이제 먼저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제 폼도 그렇고 이제 몇 가지 그들을 즐겨 하는 그 코드 중에 또 말 중에 이렇게 접속사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뭐야 뭐 적이 공동의 적이 너무 명확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그렇죠. 중요한 뭐는 할 때는 뭐 뭉쳐야 된다. 그래서 예, 뭐 저는 그런 이 의미의 네모난 원이라는 제목이 되게 큐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게? 80년대 귀엽게. 귀엽게. 운동권을 다룬 영화라고 치기에는 되게 귀엽게 느껴졌는데 이 영화 그 80년대 운동권 주사파 운동권하고 네모난 원이라는 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목에 저한테 대해서 물어보십니까? 궁금해서 제일 많은 영화에 사람들이 대해서 그러죠. 많이 네, 제가 제일 잘 알죠. 네. 그 저기 아이폰으로 녹음해가지고 계속 듣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오디오로 라디오처럼 영화를. 근데 이 영화가 이렇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여기 모르시는 전혀 이제 처음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든 이렇게 유입돼서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는 분들,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이제 83학번 뭐 경민이와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학생 운동을 하다가 또 그 학생 운동 부류 중에 이제 북한을 좀 이렇게 슬쩍 추종하고 또 주체 사상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북도 넘어가고 보고 싶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 끝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뭐 지금 제가 얘기를 뭐라고 드리긴 어렵지만 그 영화가 그냥 이렇게 이게 반공 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저기 뭐야 뭔가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대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박근혜 지지자들도 있고 또 문재인 지지자, 뭐 안철수 지지자, 문한 지지자도 있고 저는 문한 지지자가 아니고 박 지지자도 아니고 일단 그냥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살아낸 80년대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형으로 또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죠. 분단 지금 상황이고 이미 사실 이게 연평도에 폭격일이 일어나라고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때도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상상이 가겠습니까? 글쎄요. 포탄이 이렇게 거기 떨어져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김현희 칼기 사건이 크고 그다음에 전두환 시절에 태국에 가서 미얀마였었나? 그게 83년도에 일어나는 것 중에 그 아웅산 테러라고 이제 물론 우리가 비판하는 그 저기 전두환 정권이지만 독재 정권이지만 그 전두환 정권의 그 강요들이 그렇죠. 대량으로 아웅산이라는 데를 가서 대량으로 한 15명이 죽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완전히 이건 전쟁 상황인 거죠. 완전히 전쟁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83년생이고 죄송하지만 자꾸 83학번이고 별로 그렇게 멀지 않은 세대고 같이 이렇게 살아 있고 살아 있는 세대의 영화로 보여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비평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한데요. 네. 뭐 저도 지금 친구들 또 1년 선배 또 뭐 1년 후배 지금도 이제 만나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 안에서 이렇게 지금 각기 성장한 이후에 뭐 그 나이 먹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나 그 모습들은 뭐 그렇게 별반 다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영화적으로 해석이 좀 되었겠죠. 저도 뭐 지금 다양한 건 그 건대 사건의 그 83학번 김모 친구 고대 법대 83학번 김모 그리고 미문화원 습격 사건에 지금 마포 의원이신 정모 의원님 뭐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뭐 아직까지도 뭐 인천에서 택시 운수 노조 위원장을 하고 있는 제 3년 선배도 있고 그냥 편하게 만나서 근데 그때 우리가 막 흥분하고 막 그런 때하고는 지금 시대가 너무 변하고 그래가지고 이윤에 어떤 메인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독재가 사실 이제 지금은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단 경제적인 고민이 좀 앞서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 게 지금 운동권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뭐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데올로기가 붕괴가 되고 이제 사라졌다. 예, 그런데 단지 이제 사회 문화 아니면 어떤 그 진보를 어떤 걸로 진보를 해야 되냐 이제 고민하는데 저는 이제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요즘에 누가 있을까 딱 생각하니까 그 고대 몇 년 전에 고대에서 이렇게 대자보 붙이고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포기한다라고 선언한 김혜슬 선언이 생각이 났어요. 네. 마침 제가 얼마 전에 그 박노해 그 전시회에 가서 그 김혜슬 책을 선언을 사와가지고 읽었거든요. 아 요즘은 요런 애들이 운동권이구나. 얘 대학 안 나와도 되겠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대학이라는 틀거리 안에서 자격증을 얻어야만 되고 그런 평생교육이라는 이런 장사거리거든요. 그게 학문을 파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을 강요하면서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세요. 강의료 쌉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모든 거를 갖다가 자격증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인문학이 요즘 인문학이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그러는데 인문학 뭐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술이가 한마디 했어요. 인문은 학문이 아니라 인문 삶이다. 우리 주변에 늘 스스로 깨치고 필요하면 본인이 도서관에서 책 읽어서 하면 되는데 그걸 꽤 돈 내고 가가지고 자격증을 받고 그걸 학문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 경제 정책 뭐 이런 부분이 실패를 그런 부분들의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요즘 뭐 재개발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 막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요즘에 그 우리 때 그 고민하던 막 투쟁하려고 고민하던 그런 운동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저도 이승이 마찬가지로 그 인문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서양 영화에서는 이제 인문학을 보통 이제 리버럴 아츠라고 뭐 자유로운 뭐 틀이 없는 그런 학문 예술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요즘에 인문학이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 인문학의 부흥에 하는 그 상을 보더라도 이게 인문학이 장기적으로 돈이 된다 이라는 신념 안에 또 신념으로 또 인문학을 각 그 대학에서 그런 거를 가르치고 뭐 또 CEO들을 뭐 수강생으로 받아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확실히 이게 대학의 위기가 인문학의 위기와 관련이 있고 이 인문학이란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어떤 그 신뢰를 못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인문학 얘기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백석 다시 읽기를 하면서 인문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는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하나의 그 사상이 아니라 정해진 사상이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변모하는 그런 흐름이고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고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 명대사를 얘기를 한다면 내가 수정이고 내가 주체 사상이야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그게 가장 핵심인데 아까 중산도에서 이제 파생한 그렇죠. 사상 이론 통일교라든지 통일교 주체 사상이라든지 그 위로 올라가면 중산도 제일 위로 올라가면 천부경의 천지인 평등 사상 그거하고 다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런 말을 한다고 빨갱이가 되는 건 아니겠죠. 자기만의 그 방식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그 영역으로 이렇게. 전 주체 사상은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닌가. 원래 주체 사상의 출발은 항일 투쟁에서 시작하지만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많이 수용하고 그 후에도 여러 번의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이거 본 것 같아? 좀 공부를 했죠. 남대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주체 사상의 의미는 딱 하나였거든요. 주체 사상은 북한에서 그 김일성, 김정일 독재를 참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와 소련과 구소련과 중국의 그 내정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다. 그렇게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분명 주체 사상의 일부지만은 주체 사상의 근저에는 내가 주인이다,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찮네고 그랬죠. 우리 선생님 주무세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상, 정치 사상 얘기하니까 듣는 거예요. 우리 양 교수님은 정치학과 나오고 또 간첩 지금 음악
전공이 간첩 혐의로 한 4번 어디 4번밖에 안 고초를 잡혀갔었죠. 당하셨다고 그때 전해 들었는데. 81년도에 여기 그 저기 5사람 중에 간첩 유일하게 오늘 모신 예, 그렇죠. 83년도에 일시 귀국해갖고 집에 신당동에 살았는데 아침에 목욕하러 가서 10,000원짜리 내면서 목욕비 얼마에 그랬더니 형사가 와 있더라고요. 아, 제가 내면서 체격이 작아서 뭐 2~30분밖에 목욕 못하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 어디 형사세요? 그랬더니 제가 형사인지 어떻게 아세요? 아 형사니까 주민등록증 보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나 어디 갔다 왔다 그랬더니. 그리고 아까 그 자가용을 샀더니 예. 형사들이 몇 개월을 나를 따라다니고 그 밤에 어디 후암동에 들어갔다 누구 싣고 빠꾸를 못해. 빠꾸란 말 아세요? 일본어로 네. 백을 못해요. 예. 예. 남이 장독 다 깨뜨린 거 다 형사들 사진 찍었어요. 안기부 직원들이. 예. 거기에 날 새벽에 막 들이닥 쳐갖고 착딱 갈비 싹 밑비고 머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간첩을 잡히고 또 한 번은 세종대학 대학원 강의 나갔더니 아이 경영과 다니는 녀석들이 음악사를 신청을 했어요. 이거 뭐 아이 교양을 한대 뭐 하니까 하는 거. 아이 그 저 신학교도 우리 동창이 하는 신학교 교장인데 그 비디오 싸구려를 사다 놔야 되게 세원상가에 예. 그 갔어요. 그때 아이 교수님을 싸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야. 저녁 때 그 세원상가 앞에. 뭐 지금 좀 뭔가 알아듣고 계세요? 알던 말도 관계에서 한국말 하는 거. 그래서 아니 독일 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데 뭐 그래서 그 뭐라 갔더니 육회를 사주는데 젊은 사람이 육회에 대해서 먹어봤어야죠. 압니까? 육회 예. 잘하는 집 가야 돼 이거. 예. 아무 데나 못해. 그래서 하도 맛대가리 없어갖고 예. 그 배달하는 아줌마인데 육회에다 이거 처먹는 거예요? 안 처먹는 거예요? 그 다대기라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간첩이라고 간첩 아니야? 신고했어요. 그런 건 신고해야지. 정도 교사사에 신고해야 돼요. 백사들이 와 저녁 때 와가지고 프랑스 영화 보고 잘했네. 잘 자동차 잡아갔네. 빙빙 돌아가면서 높에 잘 물고 잡았어. 걷는 거 있어요. 예. 그래서 날 나오는데 잡아요. 그래서 아 저 아닐 거라고 저 안에 들어가라 했더니 와 그러고 들어가요. 근데 또 좀 이따 와 나오면서 나래요. 그래서 종로 경사에서 잡혀갔죠. 잡혀가면 뭐 그 가야 그런 거죠. 아니, 모르고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재미있는 그 옛날에 그 신문 기사에 부부 간첩이 검거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검거된 게 어떻게 검거됐냐면은 부부 간첩이 이제 이 저기 영화에 예, 영화에 예, 그 지방 나옵니다. 예, 지방에 이제 그 대전인가 어디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명은 정확하지 않아요. 이제 들어가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모밀국수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메밀. 너무 맛있어 보여 가지고 그걸 시켰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모밀 그 소스 육수를 판에다가 딱 엎은 거야. 그러니까 줄줄이 다 다 쏟아졌을 거 올리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미행하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 검거됐대요. 예. 그거 진짜 실화 옛날에 에피소드입니다. 담배값 물어봐도 잡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예. 지금 막- 80년대 운동권을 경험하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문화 분야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잠재력이 좀 어떤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저 간첩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첩 기능이. 근데 예, 예술이라는 게 간첩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무슨 김예슬이 그 대학을 자퇴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던 대자보 같은 것도 네. 빼빼로 그게 이제 사회 운동이라 운동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니 그게 이제 우리 때하고 비교 이렇게 연장선상에 놓는다면 예, 예. 그런 친구가 과연 우리 때 그 예, 투쟁을 예.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막스 레닌을 예, 공부하고 이런 예. 친구가 아니었나.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음. 사람이 보기에는 네. 굉장히 과격해 보여 그런 표현이나 당연하지. 그런 행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는 그런 집회 현장이나 시위 행렬들도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떻게 일상을 차단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문화적으로 어떻게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씩 소소한 곳에 있다고 그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네.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일단 저항 자체 거부한다는 자체도 데모를 한다는 자체는 과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직접 경험담을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요즘에 골목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골목을 지키는 부분들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또 어떤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근데 우리 저 윤보선 가오 고택이라고 있어요. 안국동에 네. 가면은
윤보선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한국식 옛날 정원이 있는데 그게 가려져 있어요. 우표통까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개방돼야 되는데 그 윤보선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윤상구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걸 막 불법 개축을 한단 말이에요. 막 불법 개축을 하고 세를 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번 시위를 하러 갔어요. 피켓을 들고. 근데 그날 마침 이제 문화재청 사람들이 오는 날이었었어요. 근데 그 지금 여기 페이스북에 이제 아니죠 그 타임라인 네. 에 이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 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만약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대중 영화로서 실패한 것 아닌가요? 이거 누가 대답해요? 아니 저기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전혀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신면 짧게 약간 얘기하니까. 그 글 쓰신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 분인데? 저기 07학번이시죠. 아 포인트가 없으니까 지금 주제가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07학번? 무슨 아 얘기를 2007년 학번이요? 예. 아, 딴 나라 얘기겠죠, 뭐. 무슨 근데 얘기하냐. 영화가 반성들 하세요. 영화가 왜 그래서는 이렇게 못 안 알아듣는 될 거라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근데 이 영화 공감할 영화 수 있는 얘기로 요소가 많이 있어야 되지 네.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영화 예, 제작자 예. 우리도 보고 감독도 그런 거 그 할수 거고 아무튼 뭐 저-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 제가 네. 봤을 네. 때는 음. 제가 내문화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기록적인 차원인 것 같고 거기에 좀 상상력이 좀 들어간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83년도에 운동권 문화를 좀 느껴볼 만은 한데 이정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패하지 않을 대중 영화로서 실패하지 않을 뭐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 내용을 네, 제대로 네, 얘기를 못하면서 겉돌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더 이해를 못할 거고 우리들이 겪었던 시대 상황도 그렇죠. 공감하기에는 너무 낯설, 차이도 많이 낯설 나는데 저는 정상 이 낯설. 영화가 뭘 강요하는 영화는 아니고 이 안에 그 사람이 뭐 일단 아유, 남녀의 제가 사랑 너무 얘기도 있는 거고 심각해졌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친구하고의 질투 그리고 그쵸. 물론 네. 소재는 주체사장과 그 당시에 운동권이라는 소재를 썼지만 충분히 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뭐 보면서 어렵지 않지 않나. 근데 영화의 흥행 여부와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이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 없겠죠. 흥행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여러 의미가 있는 거니까. 글쎄 이 영화는 제가 보는 일종의 젊은이의 꿈의 이야기 그렇죠. 요소가 네. 많이 있고 그 꿈 속에 이제 사랑이라는 것도 뭐랄까 있는데 영화에 대해서 예. 좋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니 이제 자꾸만 그러면 안 되나요? 제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거 영화는 소재로만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영화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공상과학 소설, 사이파이 뭐 이렇게 경도대에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한때를 보내기도 하는데 팬들이 꾸준히 있고 이 사이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50년, 100년의 삶을 그 상상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1980년대의 모습을 그린 영화가 지금 나온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살아온 모습을 이제서야 이제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화가 이런 소재가 영화가 소재가 되고 여기저기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객관적인 그 시각으로 객관적인 그 관점으로 그 우리가 살아온 그 15년, 20년의 그 삶을 조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민감한 소재죠. 그 전에 네. 이제 장선우 감독이 꽃잎이라고 광주 사태를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29년이라는 영화가 곧 개봉하죠. 강풀의 원작을 이제 그 사이파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두환을 누가 이렇게 저격하기 위해서 막 그 시간들이 흐르고 그러는데 사실 어느 한편에서는 이렇게 한쪽 편향을 든다면은 그 뭐 후련하기도 할 만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도 사실 그 아까 내문안 원대가 83학번이면서 그걸 봤을 때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 검증이 좀 덜 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 군복을 입고 이렇게 다시 나타났을 때 그 저게 학년으로서 저게 맞나 시기 연차적으로 저게 맞을 수가 있나라는 걸 좀 생각을 했었는데 고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 영화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83년대 대학 그 동아리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저기 젊은 애들 다 갓 20살, 20살 아닙니까?
어린애들 우리가 지금 보기 그 어린 철부지들이 거리로 막 나와서 뭐 하고 으쌰으쌰하고 근데 그것은 극소수라기보다는 소수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뭐 모두가 다 운동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그리고 않죠. 도서관에서 저기 또 전하는 대로 해.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는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운동권을 찬양하는 영화도 아니고 그냥 이제 있는 그때 시대의 대학생 일부의 그 이런 분위기 학교 분위기 근데 그게 이제 북으로 넘어가는 분위기 그리고 임수경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임수경이 다녀왔죠. 예. 그 영화에 예. 아까 잠깐 영화 보면서 그 경민이가 잠깐 군대 갔다가 네. 3년 있다가 제대하고 여자친구 앞에 음악다방에 음악다방에서 들어오죠.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그 다른 독이랑 이렇게 뭐지 삼각관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호 예, 그거 용호가 무지 흔한 일이에요. 고무줄도 많이 바꿔신고. 저도 얼추기 학생운동권이었지만은 뭐 고백하건데 아유 또 이쁜 우리 거 고무신 보면은 거꾸로 신는다고 그런 거 뭐 보면 흔했죠. 이렇게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사귀어 보려고 하고 또 그 운동을 그렇죠. 빌미 삼아 또 이렇게 어떻게 손 한번 잡아보려고. 예. 근데 학생 뭐 그런 건 없었나 싶어요. 저기 저 월남 베트남의 그 호치민 같은 경우는 평생 독신으로 그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 신경민 시인의 그 시 중에 그런 편 있잖아요.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뭐 그래서 애인하고 이렇게 그 결혼을 못하고 그냥 떨어져 사는 장면. 근데 그 시를 쓴 배경을 신경림 씨가 소개하기를 어느 그 학생 운동하는 전문일에서 썼다. 그 당시 학생 운동을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어떤 그 경제적 가장으로서 경제적 그런 그 활동을 어느 정도 그 포기를 좀 멀리 거리감을 두고서 네. 몸담았던 그런 건데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사실 어떤 그 개인적인 꿈보다는 그 어떤 그 사회의 안녕 발전 건강을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더 많은 거를 더 그 열정을 쏟은 그런 그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네, 80년대 알겠습니다. 후반, 90년대 초반. 네. 그 지금 3시 48분인데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네.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저는 91학번인데 그때도 학교 토스트 판매대에서 뉴스위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외판원이 아닌 사법경찰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말은 뉴스위크를 여기 허리에 춤에 이렇게 끼고 있는 알고 봤더니 사법경찰이었다는 거죠. 그 91년 학번 때. 그리고 밑에 아까 그 질문해 주신 분이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선생님들과 비슷한 세대에 사셨지만 모두 운동권이 아니셨거든요. 그래도 두 분 모두 한 시민으로서 훌륭히 살아오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좌파 우파로 대변되는 그런 정치적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지금은 다 그런 다운화된 사회적인 그런 공공화 과정이 예. 있고 그 예. 공공적인 주체로서 제가 여기 소셜 이런 방송에 참여한 것처럼 공공적인 주체로 먼저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요. 네. 그 생각할 수 이제 있어요.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 마무리해야 될 생각. 아니 화염병이나 짱돌을 예. 안 던져도 예. 의식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 굳이 공부를 안 하고 뭐 그런 인문학, 사회학 책이라든지 뭐 그 당시 뭐 8억인가에 대한 판금됐던 책들 뭐 그런 책을 읽지 않아도 동조해주고 심정적으로 그런 어떤 그 공분을 느끼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코코플러스님이 아니라 텔류 모 박태인님 말씀처럼 그 영화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모난 원. 그 네모난 원이라는 것은 네모나기도 하고 이렇게 원이 되기도 하고 그 이해되세요? 이 네모난 것이 막 돌잖아요. 그리고 원이 되거든요. 네모나기도 하고 원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금속공예과의 주제곡 중에 하나가 세모가 네모되고 네모가 원이 되고 뭐 이런 우리 학교 주제곡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그들은 이제 두들기면은 그게 이제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원을 만드는데 세모가 네모되고 네모를 덮이면 각이 이제 점점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 젊은이기 때문에 더 뭐 이렇게 좀 거칠게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정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옳고 그름 넌 그러고 나는 그렇죠. 옳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 특히나 세대별로 보자면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른들하고 얘기 많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냐면 제가 인도 그 내한 아티스트를 이렇게 맞이한 적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하고 이 한 8살 먹은 아이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우리도 그 얘기가 이제는 할 때가 됐거든요. 이렇게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제가 안 살아봐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막 타임머신처럼 서로 막 오가는 거. 내 세대와 그쪽 세대. 그러니까 양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금요일 밤에 가가지고 막 밤새 얘기하고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가르친다라는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네. 확인 쭉 답변해 주세요. 그 질문 확인 어떤 거 답변해 드릴까요? 밑에 뭐 연달아 뭐 나왔나? 뭘 해드릴까요? 말씀. 저는 이병헌 주연 영화? 이병헌 주연 영화 그의 여름 보셨나요? 60년대 학생운동과 학생운동에 관심 없는 어중간한 대학생의 사랑을 담았는데요. 보셨나요? 보셨다면 어떠셨나요? 못 봤는데 어떡하지? 이병헌 주연 영화 그의 여름을 보시고 네. 여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숙제 영화. 네. 80년대. 네. 80년대 초반을 대학생으로 살았던 세대입니다. 당시는 개인과 사회의 꿈이 혼재되었기에 사회민주화의 거대 담론에 개인적 삶이 건조했지요. 건조함을 그린 영화인가요? 맞습니다. 예. 이거 그때- 건조함을 그린 영화냐? 질문이 굉장히 그때 그저 학내 정확한데. 커플 이런 거 무척 힘든 얘기였고 건조함을 있었지만 그린 드러내놓고 영화. 지금처럼 지금은 그럴 붙어 때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그냥 네. 건조함을 네. 그 네모난 원이라는 게 그 사회가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테두리라든지 형식을 막 그 넘어서려는 에너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진 아까 말씀해주신 그 네. 거대 담론이라든지 네. 그런 걸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그냥 민중들의 에너지가 아니었을까. 분명한 거는 제 정확한 기억인데 그 83년, 84년도는 총학생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RT 학도곡단이 주제를 했어요. 총학생회를. 일종의 어용.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 같은 막걸리 먹고 막 이런 축제가 아니고 짜여진 축제예요. 대학 공부해서 돈 저 주어주고. 쌍 파티라는 것도 있었고 네. 굉장히 지금 관점으로 보면 부르조아적인 그런 퇴폐. 부분이죠. 퇴폐 문화죠. 퇴폐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제가 군대를 간 다음에 이제 총학생회장은 선출에 의해 직접 선출해서 총학생회장이 되고 네. 운동권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거기에 필요해서는 민중가요를 예, 그리고 이제 축제 대학생들이 때 곡을 이제 써주고. 예, 막걸리 문화 이제 네.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네, 됐죠. 일단 어느 정도 좀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 영화인 건 맞는데 그 또 현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80년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단 현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나 뭐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87년을 기점으로 그 어떻게 보면 직선제 민주화가 시작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세대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좀 안 쳐줘도 되는 그러니까 이 안 쳐줘도 되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그 우리가 여기서 살짝 우리는 이쪽으로 건너온 거야. 영향을 많이 받으면 살고 있죠. 영향을 받았지. 근데 지금도 뭐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여기는 뭐 멀리 어디 특히 우리 양 교수님 저 지금 살고 계시니까 뭐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습니다. 25년 더 살. 네.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뭐 마무리를 아쉽지만 하기로 하고요. 예. 그 영화 네모난 원 네이버에서 많이 좀 검색해 주시고요. 네모난 원 그리고 소셜 방송 소감 좀 이따가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네모난 원 이렇게 네이버에 치시면 네이버 영화 정보도 나오고 또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있고요. 네모난 원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들어가면서 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소감 말하자면 즐거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대중들하고도 교류가 될 수 있어서 네, 저는 뭐 방송 시간도 재밌었지만은 준비하면서 북한에서 내려온 냉면
아, 네, 맛있게 냉면 먹었습니다. 예, 아주 아주 저 소중한 그 귀한 울지로 식당에서 그 냉면 맛있게 먹고 예. 예, 또 여기 위키트리 사업 처음 구경했는데 예, 아주 예.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네요. 여기 자주 예. 오시라고요. 이게 여기 여기, 소셜 예, 방송 예, 아주 저도 그 신청해서 시설이 훌륭합니다. 이렇게 예. 네, 소셜 방송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12월 6일 개봉이니까 아 시사에도 주위에 뭐 좀 저기 좀 어떻게 알려주고. 이번 주 헤이리 시사에 쪽에서 내립니까? 보내주고. 예? 네네. 이번 주 22일 시사에- 헤이리에서 헤이리 영화마을 예. 저기 어디가 헤이리 영화마을이 어디지? 예술마을. 파주. 파주 파주. 그래서 22일 목요일 저녁 8시. 예? 얘기하세요. 그 20일 그 있고요. 또 계속 시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